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27. 불타는 신야성. 방망파 전투로 하우돈의 군대를 무찔렀지만 제갈량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조가 분명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야성은 대군을 맞아 지키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제갈량의 말을 듣고 유비도 걱정이 되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유표의 병이 위중하다고 합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지세가 험준하고 물자가 풍부한 형주만 얻을 수 있다면 조조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유표님의 덕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땅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지언정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공명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조조는 패배한 하우돈을 용서하고 새로 50만 대군을 일으켜 5부대로 나누어 신야성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형주의 유표는 병세가 매우 위중해져 있었습니다. 유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유비를 불러 형주를 맡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지요. 하지만 유비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형주를 맡는단 말입니까? 안심하십시오. 제가 온 힘을 다해 조카를 돕겠습니다. 결국 유표는 장남인 유기에게 직위를 물려주고 유비의 도움을 받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고 맙니다. 하지만 칠시부인 까체모는 유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아들인 유종이 유표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세상에 유표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얼떨결에 형주의 태수가 된 유종은 갑작스레 밀려오는 조조군을 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 결국 항복한다는 문서를 조조에게 보내게 됩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유종이 직접 성문을 열어 조조군을 맞이한다면 계속해서 형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항복을 받아들이죠. 이 소식은 유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주공, 지금 당장 형주를 치셔야 합니다. 유종이 조조에게 투항하고 나면 그땐 늦습니다. 공명은 다급한 마음으로 유비에게 권했어요.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조카들을 잘 부탁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유종을 쳐서 형주를 뺏는다면 나중에 죽고 나서 유표님을 무슨 난치로 뵌단 말이오. 유비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다 하였지요. 딱 하나 조조에게 대항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는 유비를 보며 제갈량도 많이 답답하였을 것 같습니다. 주공께서는 조조가 형주를 차지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 거란 말씀이십니까? 조조군은 이곳 코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차지한다면 그땐 어떻게 대항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신을 3번이나 찾아와 세상으로 이끌었던 주군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 죽을 운명에 처한 공명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공명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주군, 조조군이 방망파 인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신야성은 위험하니 번성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후에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명을 내렸습니다. 관우님,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백하상류로가 모래포대로 둑을 쌓아 강물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류에서 함성이 들리면 둑을 무너뜨리십시오. 장비님, 군사 1000명을 이끌고 박능 입구에 매복해 계십시오. 박능은 물살이 가장 느린 곳이라 조조군은 필히 이곳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조은님, 군사 3000을 이끌고 신야성 민가 지붕의 화약과 유황을 숨겨주십시오. 하늘의 움직임을 보니 내일 저녁쯤에 큰 바람이 불 것입니다. 조조군이 바람을 피해 민가에서 휴식을 취하면 그때 불을 지를 것입니다. 이후에는 조조군이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쪽 문만 비워주십시오. 제갈량은 또다시 전장이 훤히 보이는 듯 각 장수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렸어요. 조조군의 선봉은 조인과 조응의 10만 대군이었어요. 이미 하우돈이 방망파에서 큰 패배를 당한 터라 매복한 군사는 없는지 신중히 진격하고 있었죠. 하지만 텅텅 빈 신야성에 도착했을 땐 유비가 모든 백성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유비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우선 병사들을 좀 쉬게 하고 쫓아가시지요. 조인과 조응은 때마침 부는 강풍을 피할 겸 병사들에게 민가에 들어가 휴식을 취할 것을 명했지요.
그렇게 조조군이 흩어져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신야성 전체가 새빨간 불길로 덮였어요. 바람을 타고 활활 타오르는 불과 짙은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지경이었죠. 성화는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문으로 나가라. 동쪽에는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이 동문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조조군 병사들이 한꺼번에 동문으로 몰리자 이미 매복해 있던 조은과 병사들이 그들을 공격했어요. 조조군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얕은 강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때마침 백하상류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우가 모래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조조군을 휩쓸어 버렸어요. 불바다를 피해 도망쳤던 군사들이 이번에는 물바다를 만나 죽게 된 것입니다. 겨우 물살에 휩쓸리는 것을 피한 조인과 조옹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물살이 가장 느린 방능 근처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장비가 기다리고 있었죠. 조조군은 목숨을 내놓거라. 장비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듣고는 조조군은 저항할 기력도 잃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지요. 방망파에서처럼 공명의 계책으로 조조군을 또다시 완벽하게 무찌르는데 성공한 유비군이었습니다. 유비는 번성으로 피해 있었으나 번성도 조조군을 막기에는 적당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비님, 번성을 버리고 유종님이 계신 양양성으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공명의 말에 따라 유비는 또 다시 양양성으로 옮겨갔죠. 놀라운 점은 임원 피난길의 신야 번성의 백성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저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유황숙을 따라갈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지럽고 의롭게 생활한 유비를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겨우 양양성에 도착했지만 유표의 뒤를 물려받은 유종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화살비를 퍼부었습니다. 유표의 부하였던 위연이라는 장수가 성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제압하고 유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주었으나 유비는 자신을 반기지 않는 양양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양성으로 들어가 성을 차지했다면 조조와도 맞서 싸울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유표와의 신의를 지킨 것이죠. 결국 유비와 백성들은 또다시 강릉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다만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다 보니 유비군의 이동 속도는 매우 느렸죠. 이대로라면 언제 다시 조조군에게 따라잡힐지 모르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공명은 관우에게 편지를 주어 강하의 유기에게 도움을 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유비를 막은 유종과 칠시 부인 채모는 조조에게 항복하여 높은 벼슬을 얻습니다. 조조는 양양성에 들어간 이후 유종을 청주 부자사로 임명해 청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몰래 장수를 보내 청주로 가는 유종과 칠시 부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음 편 예고. 유종은 유비와 힘을 합쳐서 양양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 같네요. 눈앞에 조조군을 보고 겁에 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형주의 핵심인 양양성에 입성해 눈앞에 성가신적인 유비를 앞두게 된 조조.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아주 힘겹게 도망가고 있는 유비. 과연 이 숨막히는 추격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